페이지 32쪽입니다. 출제 예상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톰슨의 음극성관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유리관 안에 매우 적은 양의 기체를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준다. 나. 음극선의 진로에 전기장을 걸어준다. 실험 결과. 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음극선이 방출된다. 나. 음극선의 경로가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진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렇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전기장을 걸어주었어요. 여기가 음극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쉬고 있죠. 왜냐하면 여긴 플러스 극, 여기는 마이너스 극 전기장을 걸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플러스 극으로 지금 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음극선은 어떤 전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니은, 음극선은 일정한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 자, 요거는 우리가 자, 보세요. 물론 이제 음극선 자체는 일정한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은 맞아요. 하지만 위의 실험을 보고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정한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알려면 어떤 실험이 설계가 되었어야 되죠? 맞습니다. 여기가 똑같이 음극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그렇죠. 뭔가 이렇게 프로펠러 있잖아요. 프로펠러. 자,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돌아감. 바람개비가 돌아가려면 음극선이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위의 실험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죠. 위의 실험에서는 단순히 그 전기장을 걸어준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을 걸어준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쉬어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인 건 알 수 있어도 얘가 질량을 가진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질량을 가진지 알려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그 실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니은은 이 실험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 수 없음이에요. 디귿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플러스 전하 주변을 원운동한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톰슨은 이걸 통해서 톰슨의 원자 모형을 말했는데요. 바로 톰슨의 원자 모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마이너스가 있고요. 이 주변에 플러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톰슨의 전자 모형에 따라서는 가운데에 플러스가 모여있진 않죠. 즉, 마이너스를 띤 입자가 플러스 전하 주변을 원운동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톰슨의 음극선관 실험을 통해서는요. 톰슨이 이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요. 알겠죠? 최소한 이거는 러더퍼드 이후에 원자핵이 발견되고 나서가 이런 모형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답은 기억입니다. 기억만 알 수가 있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음극선과는 마이너스를 띈다는 건 이렇게 쉬어지는 걸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요. 음극선이 일정한 질량을 가진다는 거는 바람개비 실험으로 알 수 있는데 위 실험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디귿각 같은 경우는 톰슨의 모형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림은 원자, 가라의 원자핵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녹색 동그라미는 양성자, 흰색 동그라미는 중성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서 보시면 얘가 뭐래요? 맞습니다. 양성자입니다. 자, 얘는요. 그렇죠. 중성자죠. 자, 그러면 가, 나는 동위 원소이다. 같이 보죠. 자, 여기서 가, 나를 볼게요. 동위 원소가 되려면 무엇이 같아야 되죠? 맞습니다. 바로 양성자 수가 우선 같아야 되죠. 대신 중성자 수는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가, 나는 어때요? 양성자인 녹색이 하나씩 있죠. 그래서 동위 원소가 많네요. 양성자 수가 같으니까요. 실제로 수소죠, 수소. 얘는 그렇죠, 중수소. 얘는요, 삼중수소예요. 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는 동위 원소 맞고요. 질량수는 나와 다가 같다. 그렇죠. 질량수는 뭐요? 질량수는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죠?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죠. 그러면 이게 양성자, 그쵸. 이게 양성자고, 여기도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는 뭐예요? 중성자는 얘죠. 그러니까 어쨌든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질량수가 모두, 그렇죠. 세 개로 똑같네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수는 바로 3으로 같아요. 중성 원자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수는 다와 라가 같다. 다와 라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기억 맞고 니은 맞고. 자, 여기 보면 아무래도 얘가 플러스라고 했죠. 양성자. 얘도 양성자. 그러면 중성 원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와 라는 각각 전자가 몇 개씩 필요해요? 맞습니다. 2개씩 필요하죠. 그렇죠? 이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돌아야지만 중성 원자가 되고요. 얘도 플러스가 2개니까 전자가 2개가 돌아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디귿도 맞아서 답은 5번입니다. 3번. 다음은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매우 얇은 금박에 빠른 속력으로 알파 입자를 충돌을 시킨다. 나. 형광물질이 발라진 스크린을 통해 충돌 이후 산란되어 나오는 알파 입자를 관찰한다. 실험 결과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쉬지 않고 금박을 통과했으며 적은 수의 알파 입자가 경로에서 약간 휘어져 통과하거나 매우 적은 수의 알파 입자가 큰 각도로 튕겨 나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러분, 이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원자 핵을 알 수가 있죠.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러더퍼드는. 자, 원자 중심에 부피는 매우 작지만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자가 있다. 맞는 이야기죠. 예, 플러스 입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원자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원자 중심의 부피가 매우 작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죠.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금박을 통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빈 공간이란 얘기고요. 대부분 빈 공간. 그리고요. 네. 적은 수의 알파 입자가 경로에서 약간 휘어져 통과하거나 매우 적은 수의 알파 입자가 큰 각도로 튕겨 나왔다. 그렇죠. 그럼 이건 뭘 말해요? 맞습니다. 뭔가 가운데 질량이 매우 큰 입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입자는 아무래도 우리가 마이너스를 이전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입자는 플러스 입자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기억과 니은을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요. 그렇죠? 디귿을 보겠습니다. 알파 입자는 금박 속 금 원자핵보다 질량이 크다. 실제로 알파 입자는 우리가 헬륨 원자핵이라고 그랬죠. 이 헬륨 원자핵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플러스가 몇 개? 2개고 중성자가 2개예요. 실제로 알파 입자는 금 원자핵보다는 훨씬 더 질량이 가벼워요. 그래서 튕겨 나가는 거죠. 금 원자핵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알파 입자핵이 와도 걔네를 튕겨낼 수 있다. 이겁니다. 3번의 답은 그렇죠. 3번이죠. 4번을 보겠습니다. 4. 표는 원자 XSZ에 대한 자료이다. 자, 원자 XSZ가 나와 있고요. 중성자 수가 8, 7, 10이 되어 있고요. 전자수분의 질량수가 2, 2, 4분의 9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XSZ는 임의 원소기호이다. 자, 요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양성자 수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량수라고 하는데요. 이 질량수는 뭐 더하기 뭐예요? 맞아요. 양성자 수 더하기 뭐예요? 중성자 수죠. 그러면 우리가 근데 전자수분의 질량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원자 상태죠. 그러면 이 원자 상태일 때는 우리가 양성자 수하고 무슨 수랑 같죠? 플러스 개수하고 마이너스 개수가 같죠. 그래서 양성자 수는 전자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왜 하냐면요. 밑에 우리가 전자수
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양성자수라고 고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수분의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양성자수분의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전자수분의 질량수는 양성자수분의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야. 자, 그걸 이용해서 하면 다 값이 구해집니다. 왜냐하면 중성자수가 위에 나와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각각을 넣어서 양성자수가 몇 개인지만 알면 우리가 원자번호가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x부터 같이 보죠. 자, x는 전자수분의 질량수가 몇이에요? 그렇습니다. 2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2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성자수는 얼마예요, 지금? 중성자수는 8이죠. 그렇죠? 그러면 양성자수분의 양성자수 플러스 8이 2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x분의 양성자수를 우리가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 플러스 양성자수를 x라고 할게요. 이거 플러스 이거는 2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8은 2x 이거면 x는 얼마요? 그렇죠. x는 8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8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성자수가 몇? 8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전자수분의 질량수가 2네요.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양성자수가 7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에 2가 나왔으니까 8이 됐듯이 얘는 양성자수가 7이죠. 여기가 7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 한번 해볼래요? 자,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밑에 양성자수 이번에 y라 할까요? 그러면 y 플러스 얼마예요? 그렇죠. 이번엔 7이죠. 그게 2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y 플러스 7이 2y니까요. y는 얼마가 나온다? 7이 나와요. 바로 양성자수가 7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 z를 보겠습니다. 자, z는 우리가 여기 10이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밑에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파란색. 자, 그러면 여기 10이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각각 넣으면 돼요. 이번에 z라고 할까요? 자, z분의 뭐요? z 플러스 그렇죠. 10이 4분의 얼마라는 얘기예요? 4분의 9란 얘기죠. 4분의 얼마? 4분의 9요. 그러면 각각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4z 플러스 10은 9z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4z 플러스 40은 9z가 나오고요. 40은 5z가 나옵니다. z는 얼마예요? 8이네요. 결국 얘는 양성자수가 몇이다? 8이란 걸 알았어요. 즉 얘는 양성자수 8. 자, 이렇게 x, y, z가 각각 그렇죠. 8 맞죠? 8 그리고 여기 7 여기 8이요. 8이 겹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다르죠. x는 여기서 8이고 z는요 10이죠. 그러니까 중성자수가 다르니까 바로 동위원소죠. 자, 전자수는 같이 이제 좀 지워서 해볼게요. 하는 과정을 알겠고 이제 좀 필요 없는 건 다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전자수는 x가 y보다 많다. 맞나요? x가 y보다 전자수가 많죠? 양성자수가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8하고 7이니까 양성자수가 더 많으니까 전자수도 많아요. 양성자수는 z가 y보다 크다. 자, z가 얘라 그랬죠? 얘가 x, 얘가 y. 자, 그러면 z가 y보다 양성자수가 크죠? 맞아요. 7이고 8이니까요. x와 z는 동위 원소이다. 그렇죠. 동위 원소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과학자들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존재를 확인한 실험 자료이다. 가.
톰슨이 음극성 관 실험을 통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존재를 발견하였다. 나. 체드윅이 베릴륨의 알파 입자를 충돌시킨 실험을 통해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를 발견하였다. 다.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를 금박이 충돌시켜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임을 확인하였다.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입자를 발견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누굴까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톰슨이 나오죠. 톰슨이 바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그렇죠. 전자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가가 맨 처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입니다. 러더포드가 나오네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죠. 대부분 빈 공간. 하지만 가운데 뭔가 밀도가 있는 게 있다. 바로 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입니다. 자, 이제 체드윅이 나오네요. 이 체드윅이 바로 베릴륨의 알파 입자를 충돌시켜요. 이 알파 입자를 베릴륨에 충돌시킵니다. 러더퍼드는 금에다가 충돌시켰다면 체드윅은 알파 입자를 베릴륨에 충돌시켜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를 발견했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맞습니다. 중성자죠. 체드윅은 중성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이 시대순으로 보면 가장 마지막 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5번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림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A씨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입자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서 A가 뭘까요? 맞습니다. A는 바로 전자입니다. A가 전자. B는요? 네, B는 그렇죠. 양성자죠. 그럼 C는 뭘까요? 네, 전하가 없네요. C는 바로 그렇죠. 중성자죠. A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맞고요. 전자니까요. B와 C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죠.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대부분의 원자의 전체 질량을 차지하고 있죠. 무거우니까요. 과학자들의 실험 결과 A가 C보다 먼저 발견되었다. 전자가 먼저 발견되었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톰슨에 의해서 가장 먼저 발견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했군요. 7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기역 디귿에 대한 자료이다. 기역 디귿은 각각 양성자, 전자, 중성자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대적 전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적 질량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질량이 비율적으로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걸 보는 거죠. 실제 전하와 실제 질량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같이 볼게요. 우선 상대적 질량부터 볼게요.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작아요? 맞습니다. 디귿이 가장 작습니다. 각각 양성자, 전자, 중성자 중 하나인데 디귿이 가장 상대적 질량이 작죠. 기억 니은에 비해서 1837분의 1이에요. 엄청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바로 전자에 해당합니다. 니은은 뭘까요, 그럼? 니은은 상대적 전하가 0이네요. 그럼 니은은 전하가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바로 중성자입니다. 자, 그럼 기억은 그렇죠. 양성자겠죠. 그리고요. 상대적 전하가 아무래도 그렇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겠죠. 전자는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양성자이다. 맞고요. 니은, 디귿. 니은과 디귿은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이다. 자, 니은은 맞습니다. 하지만 디귿은 전자로서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는 아니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틀렸습니다. A가 B보다 크다. A는 플러스 1, B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맞죠? 기억 디귿. 답은 3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소의 동위원소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수소의 동위원소죠. 그러면 수소의 양성자 수는 몇이에요? 한 개죠. 동위원소니까 양성자 수는 같겠죠.
대신 뭐가 달라요? 맞습니다. 중성자 수가 다르겠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수소. 양성자 몇 개요? 한 개죠? 중성자 없죠? 네. 자, 그리고 중수소는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한 개. 질량수가 2겠네요. 자, 이걸 나타내면 얘는 1, 1이죠. 얘는요? 1, 2죠. 삼중수소는 1, 3이겠죠. 질량수가 3이니까요. 원자의 질량은 중수소가 수소보다 크다. 원자의 질량, 중수소가 수소보다 크죠. 질량수가 더 크니까요. 맞습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화학적 성질은 같다.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그쵸? 같아요. 화학적 성질이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자 이동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전자수가 동일하죠. 그쵸?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은 같습니다. 대신 질량이라는 물리적 성질은 다른 거죠. 디귿을 보겠습니다. 수소와 삼중수소의 질량수는 같다. 여러분, 수소하고 삼중수소는 질량수가 같나요? 다르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죠. 얘는 1, 얘는 3. 뭐가요? 질량수가요. 그래서 같다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8번의 답은 그렇죠. 3번이죠. 9번 문제입니다. 표는 염소의 동위원소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염소의 동위원소니까 다 염소겠죠? 즉 양성자 수가 어때요? 같겠죠? 염소는 양성자 수가 몇 개인가요? 그렇습니다. 17개입니다. 그럼 나도 염소의 동위원소 가나니까 나도 몇 개? 그렇죠. 17개겠죠. 그래서 얘가 17. 자, 그러면 이제 중성자를 같이 한번 볼게요.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질량수부터. 자, 그러면 가는 질량수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니까 합치면 맞아요. 35죠. 그래서 A는 30 얼마가 나온다? 35가 나와요. C를 보겠습니다. 질량수가 나와 있고 양성자수가 나와 있으니까 질량수 빼기 양성자수겠죠? 그래서 20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그렇죠. 35 더하기 17 더하기 20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40? 40이 아니구나. 52. 맞죠? 그거 더하기 얘 하면 그렇죠. 70이죠. 답은 4번입니다. 9번의 4번. 자, 표는 어떤 원소 X의 동위원소 가나에 대한 자료이다. B분의 A의 값은 단 X는 임의 원소 기호이고 자연계에 두 가지 동위 원소로만 존재하며 X의 원자량은 질량수와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동위 원소라고 그랬죠. 어떤 원소 X래요? 자, 동위 원소가 지금 가하고 나가 있는데요. 양성자 수가 같겠죠. 평균 원자량이 나와 있네요. 평균 원자량이 35.5래요. 자, 여러분 어떤 원소 같아요? 실제로 얘는 염소입니다. 바로 CL이죠. 그런데 CL 35짜리고요. 얘는 CL 37짜리예요. 여러분이 염소라는 걸 굳이 몰라도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존재 비율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문제 풀이할 때.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죠. 존재 비율을 통해서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하죠? 맞습니다. 바로 그렇죠. 원자량 곱하기 존재 비율의 합이죠. 그런데 원자량은 질량수랑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질량수를 그냥 이용해도 됩니다. 그럼 해보죠. 35 곱하기 얼마예요? 존재 비율이 퍼센트니까요. 퍼센트니까 맞아요. 100분의 A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퍼센트일 때는 100을 밑에다가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요. 네, 37 곱하기 뭐요? 100분의 B죠. 100분의 B 맞아요. 100분의 B. 자, 그런데 이 B가 어떻게 계산돼요? 그렇죠. 바로 전체 몇? 퍼센트니까 전체 100이죠. 100에다가 A를 뺀 게 B랑 같죠.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다시 넣어줘야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평균 원자량 하는 거예요. 그러면 35 곱하기 100분의 A 플러스 37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A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35점
5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구할 수 있겠죠?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실제로 A는 얼마가 나온다? 75가 나옵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A는 75가 나오고요. B는 그렇죠. 100-A니까 얘가 25가 나와요. 그러면 A분의 B가 뭔지 알겠죠? 맞습니다. A분의 B는 바로 25분의 75니까 얼마예요? 맞아요. 3이죠? 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표는 원자 A에서 F의 중성자수와 질량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 되게 복잡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게 여기 안 나와 있죠. 바로 양성자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중성자와 질량수 나왔는데 양성자수가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양성자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떤 원소인지 서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양성자수 어떻게 보여? 그렇죠. 질량수에서 중성자수를 빼면 되죠. 그럼 첫 번째 거는 79 빼기 44. 그렇죠. 그러면 5가 되고요. 그렇죠. 35네요. 두 번째 거 볼게요. 질량수 빼기 중성자수 한번 해보세요. 뒤에는 7이 되고요. 35 빼기 18이니까요. 그리고요. 네. 17이겠네요. 그리고요. 11 빼기 6. 네, 5죠. 81 빼기 46. 5고요. 3이죠. 35. 자, 그리고요. 5. 그리고요. 예, 17.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네요. 자, 양성자수 이렇게 보자마자 그러면 매치가 되겠죠? 바로 5, 5. 그렇습니다. 동위 원소겠죠? 실제로 동위 원소인지는 양성자수가 같아야 되고 얘가 다르니까. 예, 동위 원소가 맞네요. 중성자수는 다르니까요. 자, 35. 그리고요. 여기 색깔을 달리 할게요. 예, 35. 여기 35. 중성자수는 어떻고? 다르고. 양성자수는 같고. 얘네도 동위 원소고요. 또요. 네, 17, 17. 중성자수가 다르죠? 양성자수는 같고 동위 원소. 이렇게 매치를 시킬 수 있겠네요. 자, A와 D는 동위 원소이다. A와 D는 동위 원소가 맞습니다. 맞죠? B와 C는 양성자수가 같다. B와 C는 양성자수가 다르죠? 17, 15, 17, 5니까 달라요. E와 F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화학적 성질이 같다. 완전히 같으려면 최소한 동위 원소는 돼야겠죠. E와 F. 동위 원소가 아니죠. 답은 12번의 1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자 X와 이온 Y 플러스 Z 마이너스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X에서 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X에서 Z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여기서 자, 이게 X니까 그냥 원자 상태고요. 얘는 양이온, 얘는 뭐예요? 그렇죠. 음이온이죠. 자, 여기 보니까 그렇죠. 빨간색 공이 플러스네요. 그럼 얘 플러스, 얘도 플러스, 얘도요. 플러스, 얘도 플러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동위 원소인지는 기억부터 볼게요. 동위 원소인지는 바로 양성자수가 같아야지 동위 원소죠. 물론 중성자수는 달라야 되고요. 그러면 X하고 Y는 양성자수가 같나요? 이 플러스가 하나뿐이 얘는 없는데 얘는 두 개씩이나 있죠. 그래서 이건 동위 원소가 아닙니다. 아예 다른 원소죠. 자, Y와 Z. Y와 Z는 질량수와 같다. 자, 질량수라는 건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둘 다, 3개씩 있네요. 맞습니다. 질량수는 3개로 같아요. 3으로 같다. 그래서 맞습니다. 원자 번호는 Z가 X보다 크다. Z는, 그렇죠. 양성자수 몇 개요? 1개죠. 자, 헷갈리니까 색깔을 달리할게요. Z는 양성자수 몇 개? 1개요. X는요? X도 하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원자 번호가 1로 같죠? 그래서 같은 게 되고요. 답은 그렇죠. 13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표는 탄소, 산소, 염소의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동위 원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위 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고, 그렇죠? 중성자 수가 다른 거죠. 같이 볼게요. 양성자 수는, 자, 얘가 얘보다 크다. 자, 양성자 수는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그랬죠. 그러면 원자 번호는 누가 더 커요? O하고 Cl 중에, 그렇죠? 얘가 더 크죠.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작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질량수를 보겠습니다. 질량수는 누가 더 커요? 질량수는 그렇죠. 이렇게 원소 기호가 있으면 여기 위에가 질량수라고 그랬죠. 아래는 그렇죠. 원자 번호고요. 양성자 수고요. 그런데 여기 위에가 18이고 얘가 13이네요. 그럼 질량수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더 크다. 맞아요. 자, 그러면 D급 보겠습니다. 중성자 수는 자, 이렇게 된대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중성자 수는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빼면 되죠. 그러면 자, 탄소의 양성자 수, 원자 번호 6이죠. 그러면 산소는요?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8이죠. 그렇죠? 6, 8 맞잖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얘 중성자 수는 어떻게 될까요? 색깔을 달리 할게요. 자, 중성자 수. 그렇죠. 12 빼기 6이니까 바로 6개고요. 얘는요. 중성자 수 몇 개? 8개죠. 그래서 C가 5보다 크다. 아니죠. 6이 8보다는 작죠. 그래서 작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틀렸어요. 답은 그렇죠. 2번이죠. 자, 이제 우리가 서답형 문제입니다. 1. 다음은 음극선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결과. 가에서 다이다. 가. 음극선의 진행 경로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음극선이 플러스 극쪽으로 쉰다. 나. 진공 유리광 내부에 물체를 놓아두면 마이너스 극의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긴다. 다.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수레바퀴를 설치하면 수레바퀴가 플러스 극쪽으로 굴러간다. 실험 결과 가, 다로부터 알 수 있는 음극선의 성질을 각각 서술하시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봤을 때 가에서는 음극선의 어떤 성질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는요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쉬고 있죠. 이렇게 쉬는 성질이 있어요. 특히 어느 쪽으로 쉰다? 자, 위에가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쉬어요. 그러면 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가에서는 바로 음극선이 어떤 전하를 갖고 있다? 맞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나를 보겠습니다. 자, 나는 그림자가 생기네요. 이 그림자가 생기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직진성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 자, 이번에 달을 보겠습니다. 달을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람개비가 움직여서 한쪽으로 움직이죠. 자, 이거는 그렇죠. 질량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전하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를 통해서 직진성, 그리고 세 번째는 질량이 있음을 각각 알 수가 있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과정 가, 나와 실험 결과 A씨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 A씨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원자의 구조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굉장히 유명하죠. 자, 알파 입자를 금박 아주 얇은 금을 아주 얇게 편 여기에다가 쏘아요. 쏘면 대부분은 다 통과한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은 휘지 않고 통과하지만 소수의 입자들은 작은 각도로 이렇게 휘어지거나 아니면 또 극소수의 애들은 갑자기 튕겨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통과한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대부분 무슨 공간이다?
빈 공간이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둘을 통해서는요. 맞습니다. 뭔가 가운데 무언가 질량이 엄청 큰 무언가가 밀집돼 있다라는 거죠. 가운데 플러스 전하를 띄는, 그렇죠. 무언가가 어떻게 돼 있다? 밀집돼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질량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엄청 크겠죠. 그렇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자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요. 근데 원자의 가운데에 플러스 전을 띠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거운 입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둘을 이은 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원소 X에 대한 원자 표시를 나타낸 것이다. 원자 번호 Z와 질량수 A를 같이 나타낸 원자 표시에서 전자수와 중성자수는 각각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이용하여 서술하시오. 단 X는 임의 원소 기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계속 하던 건데 그걸 서술만 하면 되죠. 자, 우리 질량수라고 했잖아요. 이 질량수는 뭐예요? 그렇죠.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뭐? 중성자수죠. 그럼 원자 번호는요? 네, 원자 번호는 모질리가 처음으로 X선을 통해서 X선의 진동수 파장에 따라서 원자 번호 순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우리가 나중에 발전을 해서 양성자가 발견되다 보니까 이게 양성자 수와 같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바로 양성자 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전자수와 중성자를 어떻게 각각 알 수 있는지. 자, 전자수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원자에서 잠깐만요. 자, 중성 원자에서 전자수는 뭐랑 같아요? 그렇죠. 양성자수랑 같죠. 자, 그리고요. 중성자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중성자수. 자, 중성자수는 아무래도 질량수에서 뭘 빼면 돼요? 그렇죠. 양성자수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각각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다는 수소의 동위 원소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서 수소의 동위 원소에 포함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각각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가부터 볼게요. 양성자 몇 개요? 하나죠? 중성자는요? 없죠? 나를 볼게요. 양성자 하나죠? 중성자 한 개죠? 달을 볼게요. 양성자 한 개죠? 중성자 두 개죠? 끝났네요. 그렇죠? 뭐 다시 한번 쓰면 H1이죠. 다 동위원소니까. 근데 위에가 얘는 1, 얘는요. 질량수 2, 얘는 3. 그렇죠? 얘는 그냥 수소라고 한다면 얘는 중수소. 그리고 얘는 삼중수소.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표는 원소 X의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뭐 양성자수, 중성자수, 질량수, 존재 비율 이렇게 돼 있죠. X의 평균 원자량이 35.49일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값을 구하시오. 단 X는 임의 원소 기호이며 X의 원자량은 질량수와 같고 X는 자연계에 두 가지 동위 원소만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우선 써야겠죠. 그렇죠? 누구의 평균 원자량? X의 평균 원자량. 자, 이렇게 예쁘게 쓰면 됩니다. X의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질량수. 질량수는 우리가 원자량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원자량 곱하기에 실제로는 원자량 곱하기 존재 비율인데 질량수랑 원자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바로 35 곱하기 그렇죠. 존재 비율인데 얘는 퍼센트죠. 그러니까 100분의 니은이겠죠. 더하기 그렇죠. 이번에 얘는 질량수 몇이죠? 37이죠. 네, 여기 질량수 37. 37, 그러니까 리얼이 37이네요. 자, 37 곱하기 100분의 얼마예요? 존재 비율. 예, 100 마이너스 니은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얼마가 나온다? 35.49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니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니은은 실제로 얼마가 나오냐? 니은은 여러분이 해보시면 니은은 75.5가 나옵니다. 자, 니은이 75.5가 나와요. 자, 여기 기억부터 그럼 볼게요. 동위원수가 지금 35죠. 질량수가 17이에요. 중성자수는요? 기억은요? 맞아요. 질량수에서 35에서 17 빼면 되죠? 그러면 얼마요? 네, 18이죠. 니은은 75.5고요. 디귿은요? 양성자수가 17로 같죠? 위에 거랑. 그래서 각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더하면 값이 나올 거예요.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네, 18 더하기 기억 더하기 니은 75.5 더하기 디귿 17 더하기 리얼 37 하시면 실제로 값이 나옵니다. 그 값이 얼마가 될까요? 네, 147.5가 나옵니다. 답은 147.5예요.